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에다가 검색어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 그 시간을 드리고 종료가 됐었는데,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start with를 사용해서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로 시작하면 이 else if를 들어와라 라고 코드를 좀 변경해 놓은 상태였죠. 자,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그냥 입력했을 때는 그냥 입력한 대로 기능이 나올 것이고, 뒤에다가 뭔가 검색어 같은 걸 입력을 했다면 그래도 문제없이 이 else if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까지는 된 거죠. 이제 여기다가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게시물이 아예 없어서 게시글이 없다 라고 나오는 이 상황은 검색어가 있든 없든 공통으로 보여줘도 될 상황이겠죠. 왜냐면은 애초에 게시글이 아예 없는데 검색어를 입력해 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가장 먼저 검증을 해줄 거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검색어 사용자가 이 뒤에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다가 입력할 검색어를 잘라내는 방법 한번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티클 리스트에 ABC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입력을 했다면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값은 ABC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자,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스플릿 활용했던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전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서브스트링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스플릿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검색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변수 하나 만들어다 놓고 cmd에서 스플릿 그리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잘라내는데, 얘를 바로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실행 리턴 결과는 스트링 배열이니까 그냥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하면 이 자리에 스트링 배열이 남을 거고, 그럼 그 배열에서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녀석을 나는 저 변수에 넣을 거야 라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지금 이 한 줄의 코드는 이 과정을 한 줄로 그냥 압축시켰을 뿐이에요. 이 과정을 한 줄로 압축시킨 것 뿐입니다. 이만큼의 결과를 변수에 하나 담았다가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으로 접근을 하는 거, 그리고 애초에 그 과정을 한 줄로 처리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 그동안 메소드의 호출 결과에다가 뭔가를 실행하는 그거 몇 번 압축시키는 거 보여드렸죠? 그거랑 다 동일한 겁니다. 이만큼의 실행 결과가 결국에는 스트링 배열을 이 자리에 남기게 될 거고, 그 배열은 인덱스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치 키워드를 잘라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여드릴 건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이 방식을 먼저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면, 리스트 보여주는 거는 잠깐 없애버리고 리스트까지만 입력을 하면 검색어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에러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에러 나는 이유는 여기가 스플릿을 했을 때 2번 인덱스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리스트까지만 입력을 했으니까. 그쵸? 리스트까지만 입력을 했을 때는 그냥 리스트 기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애초에 여기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트라이 캐치 같은 거 사용해서 이 녀석을 트라이 구문에 넣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어도 가능은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리스트 검색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을 보자면은 이제 ASD라고 하는 부분이 잘라질 거고, 그걸 출력한다고 했으니 잘 나오겠죠? 이렇게 잘라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트라이 캐치 같은 거 사용해서 이 작업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서치 키워드도 어차피 밖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데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제할당하는 개념으로 코드를 수정해 준다면
여기서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할 건데 써줘 볼까요? 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코드를 실행했는데 exception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2번 인덱스가 없어서 이게 발생을 할 거니까 그럼 그 상황에는 검색어가 입력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검색어는 입력이 안 된 경우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살려놓고 보여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니까 여기도 이런 걸 한번 넣어보죠. 지금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아티클 리스트까지만 입력을 했을 때에는 그냥 리스트가 나온다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걸렸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끝났죠. 그럼 밑으로 코드 내려가야죠. 그래서 검색어에 찍히는 이 녀석은 널이니까 널 나오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출력 문제없이 잘 나오죠. 만약에 검색어가 있었다. 그러면 검색어가 검색어가 같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깨끗하지 못해요.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스플릿을 써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본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서브스트링 가지고 처리하고 말 거예요. 자, 서브스트링 사용하는 방식은 간단했죠? 우리가 저번에 봤으니까 cmd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자를 거야. 서브스트링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이 서브스트링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원하는 결과는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을 따져보면 자, 몇 번 인덱스부터 잘라야 이 녀석을 다 가져오죠? 얘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A가 시작하는 이 자리는 13번째 인덱스겠네요. 그죠? 13번째 인덱스부터 얘를 잘라서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여기다 13을 넣어주게 되면은 서치 키워드에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잘려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출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녀석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스플릿이랑 이 녀석이랑 둘 다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13번째 인덱스에서 자를 거야 라고 했는데 애초에 검색어가 없다는 얘기는 인덱스가 몇 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아티클 리스트까지만 입력을 했으면 여기 지금 11번째 인덱스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3번째 인덱스를 가지고서 잘라라 라고 한 거니까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스플릿과 비슷한 이유죠. 그럼 이거를 진짜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인덱스 번호로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13이 아니라 12로 갈 거예요. 여기를 12로 갈 겁니다. 근데 이게 12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검색어가 실제로 ASD가 있을 때 찍으면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만큼의 출력 결과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변수가 이어 붙는 건데 앞에 공백 하나가 붙어 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얘는 올바른 검색어가 안 돼요. 앞에 공백이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쓰긴 쓰되 그냥 쓰면 안 되니까 트림을 붙일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공백 지워주겠죠. 그러면 방금 전 상황에서 이만큼을 잘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트림을 거쳤으니까 앞에 있는 공백을 지워서 얘만 얻어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ASD만 잘 나오죠. 이렇게 검색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가 될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녀석도 결국에는 11번 인덱스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12번 인덱스부터 자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돼야 정상이죠. 근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덱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상 이렇습니다.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인덱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잘 보세요. 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얘는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서브스트링에서 인자가 두 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시작 인덱스 번호와 끝 인덱스 번호를 따질 때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개념이었으면 만약에 1번 인덱스부터 여기서부터 4번 인덱스까지 가져와 라고 하면 이만큼의 내용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죠. 1번 인덱스부터 4번까지 가져와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데이터를 가져왔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인덱스의 위치가 사실상 이 앞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녀석 지금 리스트 T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글자가 이 녀석이 11번 인덱스가 되는 건데 그 녀석이 들어있는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11번 인덱스에 어떤 값이 있으면 얘는 12번이라는 인덱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라라 라고 하면은 그냥 잘라줍니다. 문제가 없죠. 그냥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검색어는. 근데 기능상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이런 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12를 넣을 건데 사실상 이 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명령어를 아티클 리스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그냥 AR 리스트 이런 식으로 압축을 시켰다라고 하면 만약에 명령어를 변경했다라고 하면 얘를 와서 숫자를 세서 바꿔야죠. 그렇죠? 이걸 숫자를 우리가 일일이 세는 게 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길이. 자, 저는 이 자리에 12를 넣고자 했는데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가진 길이를 이 자리에 남긴다면 12가 남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숫자를 셌을 때 t라는 이 마지막 글자가 11번째 인덱스였어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 플러스 1이 길이니까 12가 정상적으로 남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검색어를 구해내는 방식은 해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냥 검색어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고 검색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일단 이 상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이제 검색어를 추려냈으니까 추려낸 검색어를 활용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이 녀석을 좀 활용을 할 건데 제가 어제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출력의 부분을 중복되게끔 두 번 쓰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한 번만 사용을 해서 이제 검색어가 있는 상황에서의 출력, 성공 긍정의 상황이죠. 그리고 검색어가 없을 때 그냥 리스트를 보여주는 출력, 이것도 성공, 긍정의 상황인 건데 이 두 긍정의 상황을 이 녀석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티클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창구 하나를 좀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창구에다가 얘는 이제 이름을 뭐 프린트 뭐 아티클스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을 겁니다. 이렇게 잡아 놓은 창구에다가 제가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이 창구를 비어 있는 창구로 만들어 놓은 뒤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티클스를 이쪽으로 좀 놓고요. 얘는 창구. 그래서 만약에 검색어가 없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이 창구에다가 이 아티클스를 이렇게 잠깐 백업 시켜 놓을 거예요. 검색어가 있을 때 없을 때 상황 차이입니다. 검색어가 없을 때 이 녀석을 여기다가 백업을 시켜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 상황에서 얘 가지고 출력을 할 겁니다. 얘 가지고 순회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결국 뭐 들고 있어요 지금? 원래 아티클스랑 똑같은 녀석을 들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 상태로 갈 건데, 만약에 검색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비어있는 채로 둔 상태에서 얘를 순회를 하다가 지금 검색어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찾았다면 그 찾은 녀석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또 찾았다면 그 녀석을 또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검색어가 있을 때는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들만 들고 있는 프린트 아티클스가 완성이 되는 거고,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애초에 얘를 그대로 백업 시켜놨다가 출력에 사용한다라고 했으니 그냥 기존에 들어있는 아티클 게시물들이 전부 다 나올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녀석 가지고 출력을 실행을 할 거다. 그런 형태로 변경을 할 거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프린트 아티클스라고 하는 창구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사용할 창구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녀석은 검색어가 있든 없든 어쨌든 뭐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 만들죠. 리스트 아티클, 여기다가 프린트 아티클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스를 일단 넣어 놓을 거예요. 검색어가 없을 때 이렇게 백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없을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백업을 시킨 겁니다.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얘는 프린트 아티클스로 백업이 됐으니까 지금 당장 이 출력에 사용되는 아티클스를 프린트 아티클스로 바꿔도 당연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얘나 결국 똑같잖아요. 그죠? 리모컨 넘겨 받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금 프린트 아티클스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얘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얘가 가진, 이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원본 객체는 결국 얘니까. 얘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바꿔놨는데 진짜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검색어를 찾아내고, 그리고 검색어가 실제로 있냐를 따져볼 거예요.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랭스가, 길이가 0보다 크면 무슨 소리예요 이게? 검색어를 담아야 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어떤 글자라도 하나 이상은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검색어에는 트림이 붙어있으니까 공백만 들어있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한 글자라도 그 이상 글자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 조건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얘가 검색어가 실제로 있었다를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만약에 서치 키워드의 랭스가 0이었다면 얘는 검색어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서치 키워드라는 변수에 문자열로 저장된 값이 한 개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색어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검증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검색어가 실제로 있으니까 검색어 하나 보여줘 보도록 하고, 이때는 제가 아까 전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거,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백업을 시켜 놓겠지만 검색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비어있는 녀석으로 둔다. 그리고 찾았을 때 추가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비어있는 녀석으로 두기 위해서 이 녀석을 제할당할 겁니다. 비어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연결시키는 걸로 제할당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if문을 들어오지 않았다면,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프린트 아티클스는 아티클스가 백업된 상태로 제할당을 한 적이 없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내려와서 출력을 사용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리스트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검색어가 존재했다면 얘는 제할당을 받아서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원본 아티클스를 백업해 놓지 못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일단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야 될 거 하면 되죠. 간단해요. 순회를 해야죠. 누구를 순회해야 되나요? 여기서 순회를 해야 되는 녀석은 누구예요? 아티클스를 순회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 프린트 아티클스를 순회하면 되나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되나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 우리가 지금 순회를 하려고 하는 이 코드는 프린트 아티클스에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가 연결된 뒤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 순회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비어있는데 순회를 못하죠. 우리가 여기서 순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검색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제목을 가진 게시물들이 얘한테 있나 없나를 따져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티클스를 순회해야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검증을 합니다. 지금 순회하는 과정에 있는 아티클 하나씩 게시물들을 꽂아주는 이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제목에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컨테인스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서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은 포함되어 있을 때 참이에요. 그럼 이 조건문이 참을 만나서 이 안쪽 코드가 실행이 되는 상황은 얘를 순회하다가 검색어가 포함된 녀석을 찾았고 그때 이 녀석을 여기다가 추가한다 그랬죠. 비어있는 이 프린트 아티클스한테 추가를 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 작업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얘가 일치를 했다라는 건 참을 만났다라는 건 찾은 거니까 있는 거니까 그 녀석을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 프린트 아티클스에다가 애드한다. 그때 당시에 그 게시물을 이렇게 추가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반복문이 다 돌고 if문 다 돌고 마지막 순회까지 끝나고 나왔어요. 밖으로 순회가 다 끝나고 나왔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일치할 때 애드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 순회를 하면서 검색어에 포함되는 녀석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그 게시물 해놨는데 그 밑에서 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 얘가 사이즈가 0이다. 그러면 한 번도 추가를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 말인즉슨 검색어는 있는데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보여줬다면 이 밑으로 코드가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얘는 실제로 리스트를 보여주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내려가게 해야 되니까 얘는 다시 명령어 입력 받으러 올라가야 돼요. 컨티뉴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 컨티뉴는 이 반복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얘는 위에 있는 명령어 입력받는 이 반복문이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종속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보시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까지 다 통과를 다 해서 코드가 이 밑으로까지 진행이 됐다면 얘는 거짓이었으니까 검색 결과에 애드가 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프린트 아티클스는 이 시점에서 원래 아티클스를 백업해 놓은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검색어가 포함된 녀석을 애드한 상태로 있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를 판단할 필요 없이 어쨌든 리스트 보여줄 거니까 이거 프린트 아티클스 가지고 출력만 해주면, 만약에 이 if문을 타지 않았다면 아티클스가 백업된 상태로 그대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원래 리스트 보여주는 거 문제 없고요. 검색어가 존재해서 해당 if문을 실행을 했다면 비어있는 걸로 재할당 시킨 다음에 찾았을 때 add 했기 때문에 그 add 된 결과를 이 밑에서 출력하려고 할 거니까.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냥 아티클 리스트를 했을 때에는 원래 우리가 만들어놨던 리스트 기능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검색어를 넣어 본다면 만약에 ASD 이렇게 넣었어요. 제목에 ASD가 포함된 녀석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녀석, 포함되어 있는 녀석 하나 있죠. 그러면 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검색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 만들었네요.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글을 좀 추가를 해놨는데 겹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어요. AS 두 개가 겹치고 있고 E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겹치고 있죠. 여기다가 E라고 검색하면 E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 하면 AS가 들어있는 이 두 녀석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검색 기능 좀 완료를 할 건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의 출력문으로 두 가지 경우를 다 커버하려면 결국에는 출력할 때 사용되는 그 순회하는 요소 이런 애들이 실제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출력문에서 제가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하나의 출력문을 실행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려면 출력문에는 뭐가 쓰여야 돼요? 변수가 사용돼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쵸? 똑같은 출력문을 코드 수정 없이 실행만 두 번 시켰는데 그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된다면 이건 무조건 변수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수가 쓰여있지 않고서는 변하는 상황을 커버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똑같은 거죠. 결국에 출력을 할 때 서로 다른 출력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얘를 수정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재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그 상황을 창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 창고가 원본을 백업시킨 상태로 출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검색어가 포함된 녀석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출력을 할 것이냐 그 상황을 나눠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리스트 검색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의 코드도 제가 일단 하나 커밋을 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밋은 완료가 됐고요. 이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할 내용은 이런 걸 할 겁니다. 바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 설명만 좀 들어볼게요. 일단 자, 구조적인 상황을 좀 볼 건데 자, 우리는 현재 클래스가 두 개 있죠.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메인 클래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초에 얘가 구성하고 있는 녀석이 누가 있어요? 메인 클래스가? 얘가 가지고 있는 건 static, last, article, id라고 하는 변수 하나 가지고 있죠. int. 그 다음에 static, list, articles라고 하는 변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 가지고 있죠. 그리고 make, test, data 메서드 가지고 있어요. 메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적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뭐가 더 들어있냐는 그건 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거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걸 따져보면 지금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쵸? 이 변수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 하나 그 다음에 make test data는 좀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여기 실질적으로 메인 클래스는 이렇게 네 가지 필드 두 개, 메서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자, util은 뭐 가지고 있나요?
getDate str 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녀석도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인데 얘네들도 뭐 따지고 보면 스태틱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을 그리고 참 메인 클래스 파일 안에는 이것도 들어있긴 하네요. 이건 좀 논외긴 하지만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하나 들어있죠. 자, 이렇게 파일이 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코드 상태에서의 문제점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성적인 문제가 좀 많아요. 어떤 문제냐면 자바에 존재하는 메인 메서드의 목적,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자바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진짜로 실행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메인 메서드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 목적을 가지고 있는 메인 메서드를 가져야 되는,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 클래스를 보통 메인 클래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다가 실질적인 기능들을 열심히 구현을 해놨고,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이러한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는 여기서 끝나요. 실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행만 시켜버리면 끝나는데 얘는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라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겁니다. 얘는 정말로 어떠한 메서드 같은 거를 딱 실행시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 그런 기능들,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들, 그거는 얘가 가질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역할을 좀 분리할 겁니다. 이 메인 메서드는 정말 딱 실행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게, 실행만 시킬 수 있게 역할을 확실히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메인 메서드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녀석에다가 기능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좀 바꿀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구조 변경,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셔야 되는데, 자, 이 리팩토링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구조 변경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면 전반적인 코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최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복이 많은 코드가 있다면 그 중복을 제거하는 것도 결국에는 최적화의 작업, 리팩토링이고요. 애초에 전체적인 구조를 뜯어 고쳐야 돼. 이것도 리팩토링, 최적화의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 다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개발은 이제 개발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겠죠? 이렇게 코드를 막 열심히 작성을 하는 걸 개발이라고 하면은 작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개발을 했을 때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최적화는 지금 뭐라고요? 리팩토링.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고 리팩토링하고 개발하고 리팩토링하고 이걸 무한 반복을 해야지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명칭이 자꾸 이제 좀 불편하니까 하나 좀 짚어드리고 갈 건데,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그걸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이 단어 자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이 형태죠. 앱. 우리가 웹사이트만 사용하던 시절에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이 막 상용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어플들, 우리가 어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걸 앱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다 보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상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발 쪽, 우리가 이제 개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디벨로퍼 쪽 관점으로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그런 진짜 어플이라고 표현하는 그 녀석은 앱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컴퓨터로 사용하는 웹 사이트는 웹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공부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수업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요 라고 하면은 왜 나 웹 개발하고 싶은데 왜 앱을 개발한다고 하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앱이냐 웹이냐는 더 추가적으로 붙는 디테일 사항인 거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메인 메서드를 실행할 때 우린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하죠. 이거 자바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바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명칭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을 쓸 건데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설명을 드린 거고 결국에 우리는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개발을 했다면 최적화를 또 하고 이걸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해볼 리팩토링 최적화는 구조 변경이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실제로 서비스를 할 기능으로 따로 뺄 거고요. 메인 메서드는 실행만 시키고 끝나겠다. 이런 게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하나의 클래스 파일에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 놓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다 분리를 시킬 겁니다. 이런 거 다 분리할 거고 이런 과정 속에 얘를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는 캡슐화도 같이 적용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거라는 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뭐 시간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그냥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쉬는 시간 동안에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OP의 특징 중에서 캡슐화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해볼 거지 앞으로 할 거지만 이 녀석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랜만에 얘가 뭐 하는 녀석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검색도 해보셔야 되니까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